네, 떡국 열차. 아하. 벌써부터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신 이유가 있죠? 없어요. 없자는 얘기였어요. 예. 네. 뭐 많은 언론들에서는 뭐 을미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직 을미년은 좀 아니긴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양해해는 아직 구정이 돼야, 그러니까 설날이 돼야 이제 시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뭐 청양해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연 양해해는 시작은 됐죠, 옛날부터 있었죠, 그죠? 양해해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대신 양해해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지. 먼저 을미년. 을미사변. 스티브 잡스가 을미년에 태어났다고 이러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랑. 아, 같은 동갑이에요? 네, 그런가 봐요. 아, 그렇습니까? 60년 전에. 올해 그럼 환갑? 뭐 그런가 보죠. 일단 을미년이라는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 12지랑 갑을병정 경신 무기임계. 네. 아, 무기경신임계. 이 10간이 서로 이제 조합을 쭉 하면서 60개 조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뭐 갑자, 을축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을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5년이잖아요. 네. 나누기 60 해가지고 네. 나머지가 35인에는 무조건 을미년이에요. 나머지가 35. 그러니까 60이니까 나머지가 1부터 뭐 59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해가지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애를 하면 쉽게 환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쉬운 게 아닌 게 그러면 나머지가 34면 무조건 또 가보년이고. 네,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뭐, 요것만, 세일만 쫙 하면, 자축인묘로 딱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순서가 있잖아요. 이 조합 순서만 알면 돼요. 하여튼, 뭐가는 뭐. 좋은 팁을 주신 거니까. 아니, 전 좋다고는 못 봐요, 저는. 여튼, 그건 그렇고, 이런 60갑자를 해서, 우리가 이제, 매해를 이제 따지긴 하는데, 옛날엔 그러면 늘 뭐 1932년 이렇게 안 하고 을미년 뭐 을사년 그렇죠.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거죠. 해를 따질 때도 그냥 을사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왕조 아닌가요? 시대에서는 가령 뭐 세종 몇 년? 네, 연호를 써야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 안 했죠. 우리는 대한제국부터 광무 쓰고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연호를 썼죠. 우리는 중국 연호를 썼습니까? 그렇죠. 네. 중국 황제 연호를 쓴 거예요? 그렇죠. 가령 뭐 건룡제 연호가 있으면 그 연호 몇 년으로 가요. 아, 우리나라는요? 네. 지금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은 이제 자기 나라 천황 몇 년이잖아요. 지금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일본은 이제 그래서 자기들은 독자적으로 했는데 이제 조선은 옛날부터 중국을 썼으니까 너희들은 본래 식민지적 근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럼 우리는 좀 자존심 상하네.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좋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쪽에 유리하게 얘기를 하면 중국은 일본이 그따지 중요한 나라가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체급이 다른다. 가령 뭐 헤비급인데 라이트급 애가 슈퍼 라이트급 애가 뭐 내 혼자 뭐 내가 골목대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뭘 그게 끼어들겠어요. 아니 일본이 쓰는 것도 좀 자존심 상하지만 그거보다도 중국 걸 일단 썼다는 것 자체가. 대한제국 때부터 우리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습니다. 그 전에 몇백 년을 그러면. 고구려도 독자적 연호를 썼습니다. 그러면 고려부터는 중국어 썼나요? 통일신라 때부터. 통일신라 때부터는 중국어 썼어요? 좀 그렇다. 왜냐면. 중국은 좋겠네? 제가 좋을 건 없죠. 통일신라는 사실은. 중국 힘을 많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그럴 수 있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부터 그냥 중국 걸 쭉 쓰기 시작했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4대 교린이라는 게 중국의 정책이잖아요. 우리도 물론 4대 교린이지만. 그러니까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뭐 지금의 기준으로 또 볼 것만은 아니니까. 그럼요. 그때 또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여튼 그런 중국 연어를 쭉 쓰다가 을미년 이런 거 언제 썼어요? 전볼 때 쓰나?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걸 또 따질 때는 을미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연속성 지금 얼마나 됐을까 이런 걸 따지려면 그런 식으로 적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애가 태어났어요. 조선시대인데. 애가 태어났는데 얘를 1764년에 태어났다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그럼 을미년에 태어났다고 그러나? 가령 뭐 영진 2년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영진 2년, 그러니까 영진이란 연호를 쓰는 왕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중국에? 중국 황제가 있었다면. 그 일반 가정에서도. 일반 가정에서 뭐 이렇게까지 쓰겠어요, 그래.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문서에서 그렇다는 거죠. 문서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말령 몇 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 을미 이런 거 언제 썼냐고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이럴 때는 얘기했겠죠, 그래. 작년에는 아닐 테고, 뭐 재작년에까지는 아닐 것 같고. 우리 10년 전에 돈 빌린 거 있잖아, 너. 을미년에 돈 빌리고 간 거. 그게 갑자년인가? 아, 을미년이라고. 너 왜 또 이게 돈을 안 갚냐? 야, 니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니 뭐 하면 돼? 이게 너무하지 우리 집 사정은 뭐 괜찮냐? 우리 집 사정은? 누구 집이면 그래도 밥 두 끼 먹잖아. 애 태어났다고. 우리 집은 진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어. 우리 애 낳았으니까 빨리 좀 갚아라고. 돈이 없어서. 신용에 약했어.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을미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저 할아버지가 태어나신 해가 몇 년? 그렇죠. 뭐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환갑을 쳐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 건 이제 을미년 썼던 거고. 그렇죠. 근데 을미년 뭐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았나요? 을미년이 특별히 다른 해에 비해서? 을미스럽다. 을미사변. 을미스럽다? 아니 그거는 나 을씨년스럽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말을 한마디로 만들어 보려고. 을씨년스럽다는 혹시 그러면 이제 1900 몇 년입니까? 을사년? 예. 그때 그게 거기서 을씨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가 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게 나라가 이제 망했으니까 침울하고 기운이 없고 활기 없고 그래서 을씨년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그러면 사실 지난해도 그렇게 썩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그죠? 지난해는 갑오년이었죠. 갑오년스럽다. 아니 그때 그러니까 요번에 뭐 나오잖아요. 갑오 개혁, 갑오 농민 전쟁이 이제 농민 운동, 뭐 농민 전쟁. 그때 갑오년에 결국 졌죠, 그죠? 1895년 이제 을미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주요한 을미년. 그 당시 이제 명성황후 흔히 말하는 이제 민비 명성황후 120년 전이군요. 예, 그때 시해됐죠. 을미년에. 예. 1895년. 예.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단발령이 있었을 거고. 1895년. 95년에 예, 또. 그리고 예전에 이제 935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신라가 멸망한 게 이제 또 역시 을미년입니까? 예. 하여튼 뭐 망한 일이 많았네요, 을미년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네. 이제 사주 역학하시는 분은 네.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이 네. 갑자 작년이죠. 갑자 요 을미 이럴 때 중국이 변화가 많이 심하게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와 을미년 때 중국은 변화가 많이 심하게 된다. 거기서 변화 에너지들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1895년에 이제 중국이 일본한테 싸움을 졌지 않습니까? 청일 전쟁이 1894년 일어나서 1895년 일본한테 이제 전쟁에서 지고 1884년 아니에요? 아니 94년 청일 전쟁. 청일 전쟁이 88, 갑오 84년 개혁, 아닌가? 갑오 농민 전쟁을 빌미로 해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에 싸움을 한 게 이제 청일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저 중국의 여승하고 다 해가지고 시모노세키에서 이제 리용장하고 84년은 갑신정변이에요. 예.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명사 지명 나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괜히 내가 얘기했네. 아 진짜. 정말. 아까 그 동학농민혁명. 예, 그러니까 중국이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갑오, 을미 요때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재미있겠다. 올해도 그러면 중국의 큰 변화가 작년에 예를 들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올해 이제 이 상반기 이제 이 에너지가 다 타버리고 꺼지냐 아니면 다시 이게 재점화돼 가지고 어떻게 세계 나갈 건지 올해 주목해야 잘 될 거예요. 예. 주식하시는 분들 중국의 변화에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지금 7% 이상의 그 경제 성장률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경기 부양하려면 뭐 건설 쪽으로 가나요? 지방 도시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륙 도시들 그쪽을 좀 개발하는 쪽으로 가겠죠. SOC 쪽 가나요?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국의 SOC를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도 내는 방송이에요, 이렇게. 그럼요. 네.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거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 당연하죠.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중국의 SOC. 자, 을미년 또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까? 을미년 이제 끝인가요? 그럼요. 을미년 끝이구나. 아니, 그래도 명성황후 이야기를 좀. 명성황후. 네, 그거는 근데 좀 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명성황후가 좀 찌질하게 이렇게 뭐 했다는 얘기도 좀 있고 아니면 나는 조선의 국모다 뭐 이렇게 좀 멋있게 했다는 얘기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보면 그 제일 먼저 이제 명성황후가 어떻든 사실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여성의 몸으로 그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아마 유일무이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선덕여왕도 있고 하지만 우리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5,000년 역사에서 보면. 그래도 이제 이 장기적으로 그죠. 그렇게 권력을 오랫동안 휘두른 사람은 사실 명성황후가 아주 대단한 수왕가였죠.
확실히 휘두른 건 맞습니까? 그럼요. 그건 맞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명성황후를 본래 발탁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잖아요.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이제 세도 정치, 네네. 왕의 처갓집이 횡포를 부리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민비 명성황후를 이제 간택할 때 기준이 자기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고 아하. 친척이 없으니까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요리하기가 쉽다고 한 거거든요. 사실 흥선대원군이 이 상가지구라는 뭐 좀 해주세요. 상가지구가 뭐예요? 상가집 개요. 상가집 개. 그래가지고 안동김 씨들한테 엄청나게 소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임진왜란 이후에 인조 반정을 서인들이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걔들이 원칙을 하나 정합니다. 국혼물실. 예, 왕비는 우리 파에서만 내겠다. 국혼 물실. 예.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거죠. 국혼은 물실, 물은 금지, 실은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리는 걸 금한다니까. 실제 그래서 저 거의 서인 쪽에서만 나옵니다. 노론 그 다음엔 노론에서 나오고. 그러다가 안동김 씨나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랬는데 세도 정치 안 할 줄 알고 흥선이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친정 아버지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본래 또 이 민비의 친정 아버지 민치록 제가 이름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가 본래 흥선대원군하고 같은 동창이에요. 동문수학.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 있죠. 네네네. 추사 김정희 선생한테 같이 난이라든지 그림을 배운 같은 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또 친구 딸이고 하니까 뭐 믿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믿는 도끼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흥선대원군도 너무 자만심을 빠진 거예요. 흥선대원군을 평가를 보면 잘난 인물이란 거예요. 잘난 인물 스스로가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리할 때는 어떤 일이라도 감행할 수 있고 불리해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침잠에 들어간다 이거죠. 교독 속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흥선대원군을 평가하면 정치가로서의 야성과 예술가로서의 감성이 같이 녹아 있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또 자만하기 좋잖아요. 사람이 내가 너무 잘났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왕비를 딱 하고 나서 왕비를 쉽게 생각한 거죠. 어린애 데리고 와가지고 열 몇 살 된 거 데리고 와서 뭐 내가 알아서 주무르고. 그런데 이 열 몇 살 된 여자를 주무른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이 이제 왕은 내 아들이고 또 왕비는 내 친구 딸이니까 손 모양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흥선대원군이 천하의 권력을 다 주물렀는데 네네네. 문제는 그 와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아들 며느리 부부가 불만을 커져가고 있었던 거죠. 아들 입장에서 이제 나도 커가서 왕으로서 이제 힘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계속 이 권력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백인리 송사를 이길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 틈을 바로 이제 며느리가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아니 왕이 고종인데 왜 아버지가 왕이 아닌지 이거 모르시죠? 왕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됐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수렴첨정을 예전에는 대비들이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조대비하고 이제 흥선은 왜 왕이 못 됐습니까? 흥선요? 예. 흥선대원군은 왜 왕이 못 됐죠? 그 이제 예를 들어 당시 이제 왕을 하는 권한은 이제 조대비한테 있었잖아요. 대왕대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할머니. 풍양조 씨 조대비. 세자를 책봉하는 그거는 그렇죠. 철종의 이제 그 뭐야 하여튼 후사업시 죽으니까. 후사업 죽으니까 철종이 죽었군요. 죽고 이제 후사가 없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누구 중에 하나를 제일 그렇죠. 왕대를 하나 뽑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근데 철종이랑 고종의 혈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먼 친척이에요?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얼마나 로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철종은 진짜 왕 직계가 없어서 관계를 찾다가 찾아온 거예요. 그 강화도에서 나무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철종이 강화도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잠깐만. 그러면 철종 다음 고종이죠. 그럼 철종 전엔 누구예요? 헌종. 헌종이 후사 그러니까 헌종이 후사가 없었고. 그래서 나무하던 철종을 데려왔는데 철종도 이제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했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아니 아내가 없으면 몰라도 아내는 뭐 여럿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무식할 거 아니에요. 무식하다고 못합니까? 아니 제 말은 무식한 분 지금 왕이 철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뭘 주물러야 되는데 또 주물러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안동김 씨 아니면 풍양조 씨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허수아비. 그냥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실제 철종이 재미를, 그러니까 왕위에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꼈답니다. 그래서 후사에도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즐기기만 하는 거지. 피임을 하셨나 그러면?
왕인데 풍양조씨 오면 내가 고개 숙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안동김씨, 풍양조씨 워낙 외척 세도 정치들이. 그러면 철종도 그러면 후사 없이 갔고. 그럼 이제 다음 왕을 어쨌든 고종은 그러면 그 전에 왕 어쨌든 뭐 혈연이 있으니까 그래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이제 왕족은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주무르는 게 결국 이제 대왕 대비가 결정의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대비한테 결국은 이제 흥선대원군이 평소에 계속해서 이제 로비를 많이 했고 또 이제 자기를 도강양해라고 하잖아요. 중국말로 딱 자기를 숨기고 계속 실력을 키웠던 거예요. 도강양해. 양회. 뭐죠 그게 뜻이? 그러니까 빚을 감추고 자기가 정편집장님처럼 정프로처럼 내 잘났다는 걸 표현하지 말고 숨기는 거예요. 저처럼 숨기라는 거죠. 일부러 어리숙하게 모르는 척. 맞습니다. 예. 그게 맞네요. 꼭꼭 숨어라 내 뒤에 숨어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렇죠.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이제 딱 자기 아들을 이제 밀어 넣은 거죠, 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 입장에서 꼼짝 못 하는 거죠. 아버지가 다 잡고 있고. 또 아버지가 워낙 이제 그동안에 이 민심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막 개혁 정책을 드라이브를 밀어붙이니까 또 뭐 인기도 좋았고. 뭐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 다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너는 왕해라. 이 뒤에서 대원군 한다.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자꾸 비판할 때 어떤 배우 실력자를 대원군 이름 붙이잖아요. 무슨 대군, 대원군 하는 게 이제 뭐 거기서 나온 건데.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조선의 이제 왕의 생부로서 대원군 이름 받은 사람은 3명밖에 없고 또 실제로 누구세요? 저 2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냐하면 흥선밖에 모르시는 거네. 네. 아니 왜냐하면 2명은 다 죽고 나서 받은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흥선대원군은 살아있는 국왕의 생부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죠. 태조가 상왕으로 물러나요. 상왕이랑 대원군 좀 다르죠. 태종도 이제 상왕으로 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를 너무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대원군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정보부로 다 가동한 거예요. 나름 이런 괜찮아요. 근데 막상 자기 이제 이 며느리하고 왕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너무 한마디로 무시한 거죠. 자기가 자만한 거죠. 이럴 때 등하불명 이런 얘기 써도 됩니까? 그렇죠. 진짜 아깝다. 나 오늘 한 4개쯤 건진 것 같아요, 오늘. 등잔빛이 어두웠네. 그렇죠. 또 기회가 오겠죠. 예. 올 겁니다, 기회가. 예, 사자성 하나 준비해 놓으세요. 예. 아니요, 저는 이제 양쪽으로 갑니다. 빨리 해야겠다, 그죠? 예, 그래서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바로 이제 특히 며느리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 민비가 명성하고 민비 막 여기서 호칭을 좀 혼동하겠습니다. 그 낳았는데 문제는 애를 낳아가지고 뭐 인삼을 이런 걸 보냈는데 보약을 할아버지가 먹고, 할아버지가 보냈는데 먹고 또 죽은 거예요. 애가 물론 좀 장애가 있었는데. 근데 어떻든 원망이 깊어지잖아요. 원한이 아버지 시아버지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칠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명성황후 쪽이 이제 자기 친척들 있잖아요. 친척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촌, 육촌. 아빠는 없지만. 그러니까 요ton 사람들을 포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슬슬 하나씩 넣은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왕하고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딱 노리고 있다가 이제 간단했어요. 우리 면함 최익현 선생 아시잖아요, 그죠? 최익현 선생. 최익현 선생이 이제 우리 역사에 중요한 역할. 대원군의 어떤 부당한 전횡이다 이거는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상소를 탁 올려요. 요즘 치면 언론으로 해가지고 탁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갑자기 하니까. 보통 같으면 날려야 되거든요. 저놈을 당장 귀양 보내라는데, 갑자기 고종이, 그 충정을, 참,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고, 그때만 해도 기회가 있었는데, 흥선대원군도 너무 또, 했는데, 갑자기 왕이 어느 날 아침에 딱 내가 이제 하겠다. 해버리면, 흥선대원군도 명분이 없잖아요. 이제 국왕이 내가 나이가 20 넘어서 이제, 내가 이제 하겠다. 그걸로 그날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끝났습니까? 끝났죠. 허무하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그 권력을 상실하면서 가지게 되는 배신감, 허무감, 그리고 원한 이런 게 정오심 이게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모군란을 해가지고 왕을 이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폐위시키고 자기 이제 다른 이복 서자들을 올리기도 하려고 그러고 며느리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 이제 이 원한과 분노가 권력을 상실했다는 게 그렇게 큰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런 것들이 가가지고 이모군란대가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대원군은 다시 또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3년 만에 돌아오고 계속 그런 며느리를 어떻게든 잡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다시 갖고 싶은데 결국 그게 나중에 1895년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거죠. 대원군에. 일본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딱 깡패들 있잖아요. 일본 이제 흔히 말하는 장사들, 일본 이제 낭인들이 흥선대원군 집에 와요. 운영궁 알죠, 운영궁. 운영궁에 대원군의 집은 운영궁입니다. 네, 운영궁에서 이제 낭인들이 와요. 그 집계랑 대원군 뭐 같이 들어가죠, 그래요. 자기들은 이제 정당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대원군의 청에 의해서 우리가 난도질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대원군이 이제 그 말리 들면 안 되니까 이제 계속 그건 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 현장에 나중에 대원군이 일단 참관을 했다는 이야기가 유력하죠. 아, 참관을 했다? 참가한 게 아니라 보러 갔다. 그러니까 참관을 했다. 그만큼 복수심 이런 것들이 권력을 상실했다는 게 그만큼 그런 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거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런 끔찍한 일이 결국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에 어떤 권력 투쟁이라든지 다툼이란 게 제대로만 잘 소화됐으면 아주 잘 됐을 텐데 이게 결국 나쁘게 돼버렸고 또 문제는 바로 그 이제 명성황후 입장에서도 1870년대 초반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러면 1870년대 초반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20년간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러면 자기가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거는 참 어떻든 아무리 그 당시 나라 힘이 약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좀 최고 권력자로서의 리스크 관리에 좀 실패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 궁실에도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몇백 명이라도 있을 텐데 호위병이.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그런 호위병력을 평상시에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최고 권력자 20년을 가진 최고 권력자로서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정치적인 싸움은. 명성황후가. 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의 정치적 싸움에서도 완성을 거두고 뭐 친일파했다가 친청파했다가 완전히 뭐 위안스카이 이런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완전히.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부재한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국정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 리더십을 좀 못 보여준 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들이 이제 명성황후 이 을미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참 그게 좀 아쉽죠. 결국 이제. 그것도 아쉽고, 우리 정박님의, 여러 그 참 박식한 이런 지식들, 그리고 이 역사의 어떤 흐름을 꿰뚫는 이런 게 참 좋은데, 여기 참 그 재미만 좀 가미되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저희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근데 호응 잘하셨잖아요. 막판에는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학생들은 잘 듣는데. 요거 한 1.5배속 정도로 이렇게 돌을 수 있나요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나요? 여튼 뭐 하여튼 을미년에 그런 끔찍한 일이 좀 있었다. 그리고 을미년이 이제 청량의 해 아닙니까? 그렇죠. 청량은 맞아요, 근데 청량이? 청량은 맞습니다. 푸른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에? 아니 있어요. 아 푸른 양도 있어요? 네. 그 왜 육식갑자를 만드는 게 이제 10간 12지로 만들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10간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은.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는데 갑을은 푸른색입니다. 병정이 붉은색. 무기가 노란색. 네. 경신이 흰색. 임계가 검정색입니다. 오방이죠, 오방색. 오방색. 동서남북 중앙. 그렇죠. 네. 그렇죠. 동쪽이 청룡. 네, 그래서 이제 갑을 들어가면 청이 되는 거예요. 청. 을미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푸른색 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있답니다. 있기는. 그런 것도 있고. 네, 티백 쪽에 푸른 색깔이 도는 양이 완전히 푸른 파란 색깔의 양이 아니고 햇빛이 비치면 좀 파란 색깔이 도는 그런 양은 있답니다. 억지로 찾아낸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렇죠. 억지로 찾아내죠. 그래 뉴스가 되니까. 빨간 양도 이제 나중에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빨간 빛이 돌겠죠. 아니 본래 용은 있지도 않는데 그때 흑룡의 해다 이러잖아요. 뭐 용이 있지도 않는데 흑룡의 해다. 그렇죠. 그렇죠. 여튼 뭐 이 청양의 해. 그러니까 청마 유치원도 있잖아요. 청마. 청마 유치원 다니셨어요 혹시? 아니 시인 중에 청마가 있잖아요. 청마. 아니 청마 유치원 다니셨냐고요? 아니요. 유치원 안 나왔는데요. 저도 유치원 못 다녔거든요. 그때 유치원 다니는 사람 좀 잘 사는 그렇죠. 사람이. 우리 저 왕 누나는 유치원 다녔죠? 전 화교학교를 다녔어요. 뼛속까지 친중파예요. 진짜 그러시구나. 어릴 때부터. 참나. 그렇죠. 좋아? 예, 양. 양 얘기 나오니까 양이 양젓이 또 있잖아요. 양젓이 제가 얼마 전에 남산에 있는 두부 레스토랑이라는 데 갔어요. 두부 레스토랑? 네. 이거 협찬 받는 데 아니세요?
아니,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요. 연예인이에요? 두부 레스토랑에 갔는데, 네. 거기는 우유를 직접 받아다가, 우유를 아니면 그러니까 우유랑 양젓. 왜냐면 양젓도 치즈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유 같은 것도 직접 받아다가 치즈를 발효를 시켜요. 식당에서. 그런데 못 보셨잖아요. 그런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우유도 발효시켜서 치즈를 만들고 그걸로 피자를 만들고.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근데요. 남산에 하여튼 두부 레스토랑인데 다른 데서 광고 받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광고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마중물이에요. 이 물꼬가 트이는 겁니다. 이렇게. 두부 레스토랑. 네. 하여튼 뭐 두부 레스토랑. 어쨌든 저기 그 우유보다는 네. 사람젓에 가깝답니다. 양젓이. 양젓이. 원래 돼지젓이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돼지젓까지 뭘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맞아. 고기가 네. 돼지 살이. 네. 돼지가 사실은 아랍에서 네. 유태나 해교 안 먹는 이유가 소라든지 지금 양이나 이건 다 젖을 주고 하니까 네. 치즈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고 노동이 되는데 돼지는 말 그대로 진짜 육고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치한 거예요. 사치스러운 동물이에요. 그럼 많이 먹잖아요, 돼지가. 맛은 있잖아요. 여튼 양젓이 사람젓에 더 가깝다? 네. 우유보다는. 그래서 양젓 분유도 나오나? 면역력에 되게 좋대요. 그리고 소화흡수도 또 우유보다는 잘 된대요. 양젓이. 물론 면역력도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우유에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못 먹는 사람. 그렇죠. 근데 저기 양젓은 그런 사람이 없답니다. 흔히 그 유당불내증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유 들어가면 오늘 좀 터지는데요, 저. 그게 뭔데요? 유당불내증. 네. 그러니까 우유 먹고 설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전문 용어예요? 그렇죠. 유당불내증이 이제 우유에 있는 그걸 이제 분해를 못 하니까. 락타제가 없다고 얘기 때 우리는 배웠는데. 난리 났습니다. 락타제가 네. 유당 아니야? 지금 난리 났습니다. 락타제가 아니 그게 분해하는 건데 거의 유당분해자 뭐 이러니까 갑자기 또 이제 달라지네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뭐 해보죠. 그래서. 저는 뭐 오늘 거는 저 일당 다 했습니다. 야 정말 싸게 간다, 싸게 가. 아니 근데 그거 아시죠? 몰라요. 양 종류가 크게 보면 네. 털을 위한 면양이 있고 산양, 우리 천연기념물로 된 산양돼 있는 거. 산양이 좋아요, 산양. 먹는 양은 뭐예요? 먹는 양은 둘 다 먹죠. 근데 이제 면양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머튼이라고 하더라고. 저기 일반적인 우리가 양고기 할 때. 성인 양고기 아니에요? 성인 양고기. 성인 나임 좀 그렇고. 머른. 그 콧소리 좀 내주세요. 머른. 그리고 이제 그 산양의 고기는 네. 고츠 쉐봉. 그렇죠. 고트가 알죠? 고트 쉐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쉐봉은 뭐예요? CHEVON. 그게 이제 염소고기예요. 슈봉. 슈봉. 그건 이제 프랑스잖아요. 알았어요. 예. 불어 쪽 가져야죠. 램 아니야? 램 아닙니까? 램은 새끼양. 새끼양. 그래서 양들의 침묵에선 램 가야죠. 우리가 양띠에 할 때 양은 예. 사냥을 얘기한대요. 곧 가야죠. 곧 갑니다, 저. 그래서 어른들 중에는 양띠해를 염소띠라고 하는 사람도 계시대요. 그런 분들도. 양띠가 아니라 염소띠로. 사냥은 좀 염소하고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냥은 염소인데. 뿔도 좀. 사냥이 염소예요? 네, 그렇게 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염소 닮았잖아요. 뿔도 이렇게 쫙 있고. 사냥. 아니 저 동물 분류학적으로. 네, 더 가까워요. 정확하게는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 사냥이랑 염소랑 네, 오히려 면양하고는 저기 DNA도 다르대요. 생긴 게 비슷한 염색제 수도 다르고. 저 염소는 흑염소 같은 거 눈 보면 좀 무서워요. 그래서 사냥이 좀 흑염소 희생양 있잖아요. 스케이프고트 할 때 희생 염소들이잖아요. 예. 흑염소 같은 경우 좀 보면 지금 말씀대로 그 염소가 그리스 신화 같은 데도 보면 좀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많이 나왔더라고. 맞아 좀 사악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양은 우리가 되게 이렇게 착하고 순하고 이런 느낌은 약간 면양 느낌이네, 그럼 그죠? 그렇죠. 실제 면양이
두려움이 많대요. 무서움을 많이 탄대요. 애들이.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사냥. 그러니까 이건 염소라고 봐도 되는 거죠. 걔네들은 좀 전투적인 염소는 굉장히 전투적이고 위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걔들은. 그 히말라야 같은 데 보면 진짜 사냥들 막 그 절벽 같은 데서 절벽 위에 살잖아요, 막 걔네들 산 진짜 잘 타거든요. 걔네들 떼목장 가면은 그거 다 면양인 거죠? 막 떼 꼬질꼬질해가지고 털 막 애들이 시커매가지고 실제 털 밑에 피부 속에 기생충이 산대요. 살겠지.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따뜻하니 그게. 이거 기생충 한번 가까이 기생충 상황극으로. 그럴까요? 좋아라. 너 어디서 왔어? 야, 오늘 머리 털 깎는다던데. 뭐? 오늘이야? 그래. 어떻게 하지? 야, 빨리 옆에 있는 데로 가자. 야, 쟤가 가까이 안 오는데 어떻게 가나? 기생충 목소리는 이렇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양이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가축화되는 게 한 10,000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오래됐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축화가 된 게 개. 네. 그 다음이 양이래요. 개 다음 양입니까? 네. 근데 개양. 개를 먼저 이렇게 이거는 이중텐이라고 왜 중국의 유명한 방송인이자 이제 역사학자 있는데 중국 하면 우리 왕눈한테 물어봐야죠. 이중텐. 더블텐이죠, 더블텐. 이중텐? 모르겠어요. 책 값으로, 그러니까 인쇄로만 1억엔을 벌었대요. 그래서 1억엔? 네, 1억엔. 왜? 1억 위안. 1억 위안. 그러면 어마어마하네. 야, 진짜 친일파니까 중국 얘기를 해도 1억 엔이 나오네. 그럼 한 130억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위안이 요즘 130억. 인쇄로 170억을 벌었다고요? 네. 그래서 중국 부호 47위에 한때 랭킹. 무슨 책을 썼길래? 랭크됐다. 이것저것 많이 쓴 거예요, 책은. 그러니까 이중텐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왜 개가 먼저 이제 가축화됐냐. 개가 양을 몰아가서 잡아먹는 걸 보고 개를 가축화시키면 양도 잡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바지가 먼저냐 말이 먼저냐고 똑같네요. 바지랑 말은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이제 아까 말한 유목민족들이 말을 타야 되잖아요. 말을 타려면 치마를 못 입잖아요. 원래 말을 타기 위해서 바지가 나왔다는 설이 있고 바지를 먼저 입다 보니까 말을 탈 수 있게 됐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좀 비슷한. 그건 좀 이상한 게요. 이렇게 안 탈 줄 모르지 말라고. 일본 애들은 훈도 신고 말을 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제 유목민족이 최초로 이제 말을 이제 그거 했으니까 이제 거기 나중에 내려온 거니까. 그럼 바지라는 게 그러면 유목민족의 것이죠. 그래요? 네, 스키타이 쪽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러면 바지를 안 입었나? 모든 남자 여자 의상은 기본적으로 치마로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도 영국에 예를 들어갖고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도 있고 큰 왕실이잖아요. 지금도 찰스 왕태, 그 다이애나비 이런 공식적으로 이제 장례식하고 이럴 때도 보면 공식 의상을 입을 때는 치마예요? 치마예요, 다. 안에 아무것도 입으면 안 돼요. 그거는 치마 안에? 네. 저희 영국 애들 좀 미개하잖아요. 스코틀랜드 지금 100파이 같으면 치마 안에는 아무것도 입으면 안 돼요. 그래요? 공식 그게 드레스 코드죠. 치마 안에 아무것도 입으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양반이에요. 그런 거 보면. 다 갖춰 입었죠. 원래 서양 사람들은 팬티를 잘 안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와이셔츠라고 생각하는 게 길잖아요. 밑에까지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게 이걸 치마만 들치면 그냥 재밌죠. 그럼 좋네. 바람 많이 불면 좋겠네요. 그래서 남자들은 밑이 시원해야 건강하다고. 그러니까요. 이거 잘 통해야 되죠. 네, 그래서 치마를 입었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여자들은 그냥 따뜻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아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뭘 봐요? 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쥐, 소 뭐 이런 거? 12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왜 유래가 있잖아요. 한 3가지 설이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할아버지 버전으로 한번 해주세요. 얘들아, 말을 잘 들어봐.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지 않아. 아니, 그냥 배추도사, 무도사 버전으로 그냥 해주시죠. 석가모니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석가모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2가지 설은 불교와 관련된 거예요. 석가모니니까. 나머지 1가지 설은 도교와 관련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느님. 네.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떠날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문병을 온 거예요. 동물들이. 아니 옛날 이야기. 맞네. 그래서 이제
12동물이 온 거예요. 12동물이. 그냥 그거 하나씩 차례대로 이렇게 온 순서대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진관사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기저기 유래를 따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도 역시 석가모니 관련된 거예요. 네. 대세지보살이라고. 대세지보살? 네, 뭐 지혜의 문을 관장하는 보살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석가모니가 불렀어요. 네. 대세지보살을 불러가지고 천국으로 통하는 문 12개 문을 지켜야 되는데 12동물을 찾아서 1년씩 돌아가면서 지키게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고양이가 저기 무술의 왕 1인자였대요. 고양이가 모든 동물의 무술을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제일 앞에 앉아 있을 때. 짱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12띠 있듯이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고양이가 전날 과음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야 돼가지고 화장실을 잠시 갔대요. 그 사이에 석가모니가 온 거야. 석가모니가 와가지고 이제 동물이 11분이나 있더니 고양이 따라왔던 쥐가 고양이를 따라왔다고요, 쥐가? 그 당시로서는 고양이하고 쥐가 사이가 좋았던 거야. 톰과 제리가 뭐 그때도 뭐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석가모니한테 내가 하겠다. 수문장 할게. 고양이가 잠깐 갔다. 천국에서 이렇게 문 지키는 건 너무 따분하고 싫다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버렸다.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고양이가 고향에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제 고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네가 제일 처음으로 해라. 그래서 쥐가 처음이에요? 네. 그럼 이게 싸움 순서대로입니까 대체로? 아니죠. 이제 쥐는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죠. 이제 따라왔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순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차례대로 앉혔다 이거죠. 고양이만 아까 말했지만 싸움의 무술의 신이다. 호랑이가 세 번째인데 호랑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이 과잖아요. 호랑이는. 근데 띠가 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래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띠를 왜 정한 걸까요? 그 띠를 정한 거는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시간 관념으로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자시. 우리 자주 12띠만 아니라 자시부도 다 시간부터 시작하잖아요. 자시. 그 다음에 이제 방향, 그게 이제 좀 확대되면서 방향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도로 간 거예요, 연도. 점점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좀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 사실 우리가 십진법에 지금 너무나 익숙해 있지만 십진법보다도 12진법 혹은 뭐 또 다른 뭐 60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사는 더 오래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바로 이 12진법. 그러니까 12진법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어떤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12지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오늘 요 정도. 아니요, 좀 더 얘기합시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돌아왔더니 이제 쥐가 지자리 그거랑 또 연결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양이하고 쥐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쥐가 이제 속인 거예요, 고양이를. 또요? 네. 하느님이 이번에는 기독교 하느님? 어떻게? 아니요, 그냥 하느님. 옛날 하늘나라 하느님. 도교 쪽이죠. 빨리 오는 순서대로 띠를 하나씩 주겠다, 12띠를. 그때 고양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3 종류의 동물이죠. 빨리 오는 순서대로 하니까 오늘 너무 늦어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가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같이 가자. 깨워줘. 쥐한테? 깨워줘 이랬는데 쥐가 깨우지 않고 혼자 소 등 타고 가버린다. 이거는 보통 한 6세에서 8세 아이들이 읽는 그 동화책에 나올 딱 그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따로 이게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이유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진짜. 12지의 유래 이런 거 찾아봤는데 없어요. 미국에 있는 그 중식당에 가면 차이니스 조디악 이래갖고. 차이니스 조디악. 그래서 이제 과자 있잖아요, 과자 그래. 그게 무슨 과자가 있는? 포춘 쿠키. 그렇죠. 그 포춘 쿠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테이블에 그 조디악이 꼭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쥐가 고양이를 속여서 그렇게 시작이 됐겠느냐? 그건 아닌가? 이거는 만들어낸 말일 수밖에 없는 거는 왜냐면 이게 나라마다 12동물이 다 달라요. 좀 달라요? 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12띠는 우리나라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 일본만. 세 나라? 네. 다른 나라에도 띠가 있어요? 띠를 해요? 바빌로니아 같으면 고양이 들어갑니다. 풍뎅이도 들어갑니다. 풍뎅이가?
홍학이 있고요. 악어가 있어요. 뭐가 빠집니까? 그럼 거기서 나머지는. 당나귀도 있네. 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그렇죠, 그렇죠. 익숙한 동물도 하는데 자기들 없는 짐승을 쓰기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자 들어갑니다. 호랑이 빠지고. 여기도 물론 당나귀 들어가고. 그렇지, 호랑이가 없으니까. 왜 저기 크랩 있잖아요, 개. 크랩 들어갑니다. 그리고 악어 들어가고 매가 들어가요, 매. 호크. 신기하다. 잘 주변에서 이제 봤던 동물들을 그렇게 이제 띠로 삼는다. 네. 그럼 다 그쪽 나라 사람들도 너 무슨 띠야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지. 그럴 수는 있겠죠. 띠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무슨 띠냐고. 그런가? 근데 그게 우리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진 않겠죠.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워낙 연공서열을 연장자를 따지니까 물어보고 그쪽은 뭐 또 좀 보통 그런 나라들은 이제 별자리 물어보는 것 같은데 띠보다는. 근데 일본은 돼지는 돼지인데 멧돼지예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돼지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태국은 코끼리 들어갑니다. 코끼리 띠가 있어요. 베트남도 소가 아니고 물소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주변에 보기 흔한 그렇죠. 동물들로 갔다. 인도 같은 공작새가 들어갑니다. 닭 대신에. 공작새.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닭띠보다는 좀 낫네. 그 12동물의 유래는 그냥 재밌자고 지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겠죠, 설마. 그래서 뭐 이 시간 마치고요. 잠시 또 할 얘기가 좀 더 있으니까. 모든 방송을 그렇게 본인 위주로만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본인 얘기 다 끝났다고 우리 정방님 넣겠습니까? 아니, 지금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그 본인 얘기 끝나면 왜 꼭 시간이 이렇게 다 끝나냐고요. 그것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정방님도 지금 띠에 관련해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으신데 지금. 다음 시간 넘기죠. 진짜 고집은 무슨 띠세요 혹시 닭띠요. 자, 그러면 닭띠와 함께했던 우리 떡국열차 3교시 마치고요. 4교시에서 뵙겠습니다.